따끈따끈한 요 신간 책을 또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2030 소액으로 저평가 아파트를 이렇게 투자하라. 허군 이렇게 지었다고 나오는데, 자, 요 책을 우리가 잠깐 이제 요 사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조금 나눠드리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보통 제가 출판사에서 받아서 10분 정도를 추첨해서 드리는데 한 10명 정도 가능할까요? 네, 충분합니다. 충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명 정도를 제 이 두 번째 영상이겠죠? 영상 하단에 내가 왜 이 2030 소액 저평가 아파트에 투자를 이 책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꼭 영상을 보시고 이벤트 참여를 해주신 분을 한해서 제가 10분 정도를 제가 선정해서 추후에 제가 커뮤니티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출간하고 싶다는 생각이나 계기가 처음에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인만의 이런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나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주식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또 잃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또 기업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 기업이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일하시는 근무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주식, 이제 기업 분석을 파고 들더라도 안에 내부와 실체는 제가 알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어때요? 사놓으면은 눈앞에 덜렁 보이잖아요. 지금 당장 산 아파트가 부셔졌는지, 허물어졌는지, 기울고 있는지 눈에 바로바로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안전한 자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번 다시 돈을 잃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간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저한테 인생을 살면서 책 한 번 쓰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상황과 그때 해주셨던 말씀과 지금의 상황이 딱 들어맞으면서 책 한 권 낼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반드시 나는 부동산으로는 돈을 잃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듣기로 그 처음에 내가 초고 같은 걸 써서 수많은 출판사로 메일을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네, 몇 군데 정도 보냈죠? 거의 전국에 있는 출판사에 메일 투고를 다 했어요. 네. 한 수백 군데 되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연락이 온 데는 몇 군데로 생각하면 될까요? 딱 두 군데 왔습니다. 네. 근데 너무 기회가 좋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게 된 것 같습니다. 허군님만의 그 본인만의 투자 원칙, 노하우나 기준, 물론 많은 경험을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네. 실제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임차를 맞춰보고 나서 본인만의 투자나 원칙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를 받아보고 제가 잃어다보고 투자도 해보니까 딱 느껴지더라고요. 무리한 투자는 저한테 안 맞다고요. 원래 이제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 즉 대출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과도한 대출을 하면은 저한테는 그게 견디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식을 2천만 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1%, 2%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내 수준에 안 맞는 무리한 투자를 하니까 재테크하는 게 서로 행복하고자, 돈을 벌어서 행복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만약에 제가 월 1,000을 벌고 월 2,000을 벌면은 이제 더 수준이 한 단계씩 올라가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소형 아파트, 소액 아파트, 소액 오피스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투자만 저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영끌이라는 것을 조금 내가 하기도 부담되고 네. 어떻게 될지 또 모르고 이런 최근에도 이런 고금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이런 매매 가격 같이 이제 고금리에다가 매매 가격 같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신 젊은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영끌로 우르르 와와 하면서 전국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내 투자 시드에 맞게 영끌하지 않고 소액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허군님만의 투자 원칙이나 노하우, 현재까지는 그렇게 정립이 되었다고 하면 되겠네요. 사는 지역이 대구고 지방에 타지방에 이제 투자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주말이나 휴일이나 몇 달 동안 제가 듣기로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내부 이 인테리어 자체를 뭐 이렇게 다 맡겨서 할 수도 있는데 네. 셀프로 진행을 많이 했다라고 들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내 스스로 했던 이런 과정들이 그 요 출판사 사장님께도 상당히 젊은 분이 셀프로 이렇게 현장 경험이 많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계기가 들었는데 그 셀프 시공을 굳이 그러니까 아니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까지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굳이 그걸 왜 하지라고 의문을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은 돈이 정말 없었어요. 아 진짜 돈이 없네요. 네, 아껴야 했고요. 네. 일단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네. 싼 아파트를 싸서 싸게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증폭시켜야 되는데 인테리어의 비용을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그만큼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과연 남한테 맡겨야 될 일인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가를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한 지가 5년이 넘어가니까 매일 같은 일을 반복을 하잖아요. 저희가 월급쟁이들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가서 도배도 해보고 페인트 칠도 해보고 장판도 교체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을 해보니까 뭔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그런 기분이 들고 또 내 물건이니까. 네, 그쵸. 그리고 제가 공실이 2주 정도 났었는데 공실 동안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손님이 계속 왔었거든요. 신혼부부든 1인 가구든. 근데 하나를 바꿀 때마다 오시는 손님분들의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완전 장판이랑 도배가 다 찢어진 상태에는 한 1분 만에 나가셨어요. 손님께서. 잘 봤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제가 장판을 교체를 하니까 반응이 달라져요. 도배까지 하니까 손부부인지 이제 동거하시는 커플분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분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귓속말로 자기야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반응이 확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또 깨닫게 되었어요. 도배랑 장판을 제가 다 해보니까 힘들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깨닫게 되는 게, 와, 괜히 전문가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시구나. 그리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업체를 부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셀프로 또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인테리어를 해보셨으니까 네. 조금 관련돼서 구독자님께 요런 팁을 좀 드릴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크게 부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스스로 다 해볼 예정이에요. 또 재미있거든요. 왜냐면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손님분들의 이제 머물러 있는 체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길어지는 거 보니까 인테리어라는 것이 조금 센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할 곳과 투자한 곳이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10평대 아파트죠. 그러면은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가 무엇인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돈을 적게 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투자하기 전에 그 아파트 매물을 여러 개 살펴보고 거기보다 가장 예쁘게, 가장 비싸게는 못하더라도 중간 이상은 가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즉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가 진짜 중요한 거죠. 가성비 중에 예시를 들자면은 어떠한 소품을 쓰거나 시트지를 바르거나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신발장 옆에 방향제를 두거나 꽃집을 들어가면은 꽃향기를 맞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세입자를 유혹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인테리어를 해나가요. 오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향기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오감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인테리어를 계속 연구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나 생각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투자자로서 살고 싶다라는 계획, 포부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은 시세 차익으로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수도권에 어디 재개발이 되어서 1억 투자하면 뭐 교통 호재가 떠서 이거 5억짜리 된다. 솔직히 투자하고 싶죠.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런 그릇이 안 되는지라 자신도 없고 현금 흐름이 계속 지속되는 투자를 찾아 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금이 또 현금을 낳게 되는 현상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 달마다 월세가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일이라고 예를 들자면은 1일 날 월세가 40만 원이 들어온다고 예를 들면은 그 40만 원 이자를 빼고 40만 원 이자를 빼고 수익 금액을 그대로 저는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주식에서 별명이 고박사라고, 고점을 잡는 박사라고 고박사라고 불리는데 제가 항상 몰빵을 하면은 주가가 무조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분산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네. 어떻게 그러면은 주식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물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낸 게, 물론 공부를 제가 안 해서 물리는 거겠지만 그래서 저는 소액으로 자동 투자를 하는 거를 마련해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제가 월세 40만 원이 들어갔다. 이자를 내면은 만약에 2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주식은 주 5일째잖아요. 한 달에 대략 20일이라고 하면은 20만 원 나누기 20을 하면은 하루에 만 원씩 자동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하니까 월세 들어오는 날에 증권 계좌로 20만 원을 자동 이체시키고 그 20만 원이 매일 만 원씩 이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또 금액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눈덩이처럼. 근데 또 운이 좋게 또 현재 수익이 나더라고요. 또 수익이 나서 플러스 자산이 또 생기고, 제가 또 배당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배당금까지 들어와서 이 배당금이 또 투자가 되니까 와, 집값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고 주식도 알아서 들어오고 플러스까지 되네. 이거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사놓고 제발 오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물 받아놓고 하는 투자보다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투자를 연구하고 계속 찾아나갈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분들이 너무 또 급속하게 내가 막 부자가 된다거나 그렇죠. 회사를 또 나와서 내가 무언가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회사를 퇴사하면 무언가 또 방법이 있고 길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 특히 2030 분들은 저는 일단 회사 내부적으로 내가 내 할 역할을 열심히 충실히 하면서 남는 시간에 재테크투자 공부를 해서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허군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방향성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내실을 다지면서 앞으로도 재테크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요 책, 2030 소액 저평가 아파트 이렇게 투자하라, 이렇게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을 마지막으로 홍보를 할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이 책을 누가 봤으면 좋겠고, 이 책을 출간을 이렇게 왜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30 여러분들, 이게 정말 뻔한 얘기라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실물로 보면은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키도 정말 작고 왜소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수능도 거의 반꼴등을 했어요. 학부모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담임은 저희 어머니께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계속 적어주셨거든요. 졸업을 할 때까지요. 그렇게 제가 형편없는 사람이 이렇게 책을 출판하게 된 거는, 아까부터 제가 현금 흐름,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배당금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럼 인생에서의 배당금은 뭘까라고 했을 때 책이더라고요. 책에서 책이 나오고, 책에서 돈이 나오고, 책에서 제 삶을 바꿔주는 열쇠와 해답을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제 스승님한테 속았듯 여러분한테도 저한테 딱 한 번만 속아 보셨으면 합니다. 20대나 30대가 진짜 힘들어요. 요새 SNS를 보면은 저보다 다 잘 살고 외제차는 기본이고 맨날 오마카세 먹고, 사실 저랑 너무 반대되는 삶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인데 또 SNS는 또 다르다는 거죠. 많이 힘들어요. SNS를 보면은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너무 많고 월급도 너무 적고 그들은 너무 잘 살고 너무 대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딱 한 번만 속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세요. 진짜 책을 읽어보시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투자금은 딱 2만 원 밖에 안 돼요. 제 책을 안 읽어도 좋으니까, 제 책을 안 읽어도 좋아요. 다른 책을 꼭 읽어보면서 자기가 힘들거나 지금 해결해 나가지 못할 어려움이 있으면은 책에서 반드시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허군님의 이 친필 사인이 들어간 2030 소액 저평가 아파트 이렇게 투자를 하라, 이 책을 제 구독자님들 이벤트로 10분을 제가 선정을 해서 책을 배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하단 댓글에 내가 왜 이 책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써주신 분 제가 10분을 선정을 해서 추후에 커뮤니티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투자
또 삶, 또 앞으로 이제 연애, 결혼까지도 승승장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